변신이 춘천에서 시작됐습니다. 전시를 통해 셀 수 없이 버려지는 플라스틱의 실태를 알리고 병뚜껑을 분리수거해 카라비너를 제작하는 체험 등 폐플라스틱의 모든 것을 함께 살펴봅니다. 지난해 12월 평범한 어부에서 간첩이라 낙인 찍힌 납북 귀환 어부와 그 유족들이 진실을 밝히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진실 규명과 재심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강원도 횡성으로 힐링 여행을 떠난 지영웅, 박경윤 리포터. 이들이 도착한 곳은 핸드폰도 터지지 않는 오지 중의 오지 산장인데요. 시골살이라곤 일도 안 해본 두 도시 남녀의 좌충우돌 오지 산장 체험기 잠시 후에 만나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월 22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명수입니다. 네. 요즘 대학가에서는요, 졸업식 풍경이 한창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졸업식 풍경이 예년과는 좀 많이 다른 모습을 띠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졸업식의 모습, 비대면이 출시가 됐고요. 맞습니다. 올해는 메타버스 졸업식도 등장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주죠, 강릉 영동대학교에서 이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를 통해서 학위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신기하기도 했었는데 한편으로는 옛날에 그 졸업식 풍경이 그립다라는 평도 많더라고요. 네, 예전과 졸업식의 풍경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요. 아쉽고 시원섭섭한 마음만큼은 네.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시작을 응원하면서 오늘도 강원 365 힘차게 시작해볼게요.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 시청자 소통 채널과 함께 방송이 운영됩니다. 네, 먼저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저희에게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자, 더불어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1시간 동안 실시간 라이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에도 많은 이야기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소식, 춘천에서 온 소식부터 만나볼까요? 좋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네. 특히 이제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게 되지 않습니까? 배달 음식 드시고 나서 나오는 그 용기들, 네. 플라스틱 용기들 때문에 폐플라스틱 양이 많이 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기 더해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뭐 빨대도 그렇고요, 그렇죠. 뭐 여러 컵도 그렇고 이렇게 사용되고 버리게 되는 폐플라스틱을 좀 잘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춘천에서는요, 우리가 만든 변화들이라는 주제로 폐플라스틱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리는 전시가 열렸다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자원순환을 위한 실천과 노력의 현장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한 해 강원도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약 15만 톤. 그중에서도 절반 정도만 재활용이 되는데요.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은 너무 쉽지만 분해되는 시간은 무려 500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폐플라스틱은 환경 문제를 넘어 미세 플라스틱으로 이제 우리 몸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알리고 재활용이 어려운 폐플라스틱을 재생에 활용하자는 취지로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전시가 춘천에 열렸습니다. 폐플라스틱이 어떤 방식으로 재생되고 자원순환되는지 함께 보러 가시죠. 요즘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에 관심 많으시죠? 저도 평소에 텀블러를 많이 사용하려고 노력하고요. 또 빨대도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요. 오늘 이곳에서는 사용한 폐플라스틱을 새로운 용도의 물건으로 재탄생시키는 과정을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모든 플라스틱이 재활용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병뚜껑처럼 너무 작은 플라스틱은 선별하는 과정에서 분리되기 어렵기 때문에 재활용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작은 플라스틱을 잘게 분쇄해서 제품의 원료로 활용하는 자원순환 과정을 보여주고 체험하는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캠페인 전시가 춘천에서도 열렸습니다. 작년에 자원순환 프로젝트로서 담화각이라는 사업을 했었는데 시민 여러분과 이제 폐 플라스틱의 수집
경험을 나눴었고 수집된 자원들이 지금 어떻게 다시 순환이 되고 사용되는지를 좀 보여주고자 전시를 기획하고 운영하게 됐습니다. 재생을 좀 키워드로 수집된 플라스틱들을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카라비너를 만들거나 전시 기간 중 모아진 플라스틱을 모아서 공공시설물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작업을 하게 될 거고요.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가치 있는 재료로 사고의 전환을 시도한 프로젝트 기획자의 의도처럼 이곳에서는 폐플라스틱이 어떤 과정을 통해 재료가 되고 새로운 물건으로 재탄생하는지 그 과정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병뚜껑 5개 가지고 오라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이걸로 뭐 하는 거예요? 플라스틱 재생하는 체험형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라비너를 만들 수 있는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카라비너요? 네. 그럼 이 병뚜껑으로 만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 색깔별로 플라스틱 뚜껑을 분류해서 네. 제출을 해주시고요. 하얀색은 이렇게 색깔별로 차곡차곡 모아진 병뚜껑들은 분쇄기를 통해 잘게 분쇄된 뒤 작은 조각으로 바뀌는데요. 알록달록 조각난 플라스틱은 사출기 안에서 새로운 형태로 탄생하게 됩니다. 안에서 플라스틱 녹인 걸 공기로 내려주면 그 금형 안에 틀을 넣어서 만드는 방식입니다. 원래 바람 소리가 나는구나. 네네. 네네. 짜잔. 두구두구두구두구. 개봉. 박두. 오! 이렇게 색깔이 병뚜껑을 조합했다고는 좀 믿어지기 힘든 것 같은 너무 예쁜 비주얼이에요. 플라스틱 재생 프로젝트는 사실 그 자원순환 일환으로 하는 거여서 지금까지 수집했었던 플라스틱들이 어떻게 다시 사용되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전시를 이렇게 했던 거고요. 카라비너는 약간 그런 상징물로서 만든 겁니다. 이런 쓰레기들은 암벽 등반에 사용할 수 있는 카라비너 만들기 외에도 폐플라스틱이 어떻게 리사이클링 되는지 그 원리를 학습해보고 공구를 사용해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샘플을 직접 제작해보는 플라스틱 공예 워크숍도 진행됐는데요. 많은 시민분들이 폐플라스틱 재생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습니다. 저는 워크숍이 있다 그래서 그거 참여하는 김에 전시도 같이 보게 됐어요. 손으로 쥐어지는 물건을 만든다는 게 너무 재밌고 또 이거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더 의미 깊었습니다. 이 밖에도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작품들을 누구나 볼 수 있게 전시 중입니다. 페트병을 활용한 고래,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숲도 볼 수 있는데요. 각 작품에는 환경에 대한 고찰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모양이 새네요. 여기 부리가 이렇게 있고 눈 있고요. 에어컨 배관이네요. 지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먹이인 줄 알고 그것을 먹고 수많은 동물들이 죽어간다. 새들은 쓰레기로 배를 채우고 정작 먹이를 먹을 수가 없다. 과일, 채소 안에서도 발견되는 미세 플라스틱, 과연 인간은 안전할까라고 써 있는데 정말 이게 비단 뭐 동물들만의 문제뿐만은 아닙니다. 물론 동물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이제 이 미세 플라스틱들이 다 우리가 먹는 음식 안으로도 들어오게 되거든요. 저희가 플라스틱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고요. 어떻게 재활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싶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직접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게 됐습니다. 상품성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대해서는 조금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다만 이런 부분이 다른 사람들한테 목소리로 전달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의미 있는 실천은 일회성이 되지 않도록 계속 이어나가야겠죠. 이번 기회를 놓치신 분들은 바로 여기를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이곳 제로웨이스트 카페에서는 앞서 만난 폐플라스틱 리사이클링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용했던 병뚜껑을 모아 이곳에 가져오면 모은 병뚜껑을 서울로 보내는데요. 그곳에서 카라비너, 튜브짜개 같은 굿즈로 재탄생하게 된다고 하네요. 평소 저도 제로웨이스트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이곳에서 다양한 친환경 생활용품들을 구경하다 보니 구매 욕구가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저 이거 진짜 사고 싶었거든요. 이거 아세요 다들? 이거 진짜 찐 수세미인데 맞죠? 이거 껍질 벗겨서 말려서 사용하는 건데 여기 이렇게 판매하고 있어서 이것도 하나 구입하였습니다.
이렇게 구매를 했고 종이 여기 또 이렇게 재활용을 이렇게 하시는 거 모아서. 네, 저희가 기부를 받고. 기부를 받아요? 저희가 따로 목포장 가게다 보니까 네. 피스를 원하시는 거면 크게 막 골라서 가져나가시는 걸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도 카페에 왔으니까 조금은 즐겨야겠죠? 지금 제 앞에 이렇게 놓여있는 이 세트가 포장으로 하면 이렇게 세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일단 이거부터 한번 살펴보면 약간 이 플라스틱이라고 써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굿바이 플라스틱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 비닐 봉지 자체도 비닐이 아니라 이게 생분해되는 그런 재질인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이 포크랑 나이프도 다 나무로 준비가 돼 있고요. 저는 하나 특이했던 게 이렇게 제가 아메리카노를 시켰거든요. 근데 이 컵홀더가 좀 모양이 독특하게 생겼죠.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접착제를 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이 고안된 거라고 합니다. 너무 신기하죠. 크림치즈를 싹 발라서 근데 크림치즈가 대파랑 약간 어울릴까 싶긴 했거든요. 근데 완전 맛있는데요. 이렇게 개운하고 느끼하지 않고 개운한 크림치즈 맛입니다. 딱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움직이기 싫을 때 집에서 모든 메뉴를 거의 배달해서 먹는 적들이 많은데 플라스틱 그 용기가 쓰레기가 엄청 많이 나오면 저는 약간 좀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생분해되는 포장 용기에다가 담아서 먹을 수 있으니까 뭔가 좀 더 먹으면서도 개운한 그런 맛. 쉽게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지만 적게 쓰고 다시 활용한다면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지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이 환경이 건강하고 깨끗할 수 있도록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이 폐플라스틱이요. 네. 카라비너, 그 고리 같은 카라비너, 이 제2의 물건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리사이클링이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평소에 이렇게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들 배출을 좀 잘해서 리사이클링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깨달음까지 함께 얻었습니다. 네. 네. 춘천 사회혁신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캠페인 전시는요, 2월 24일까지 네. 진행된다고 하니까 이 점 참고해 보시면서 플라스틱 리사이클링에도 좀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그런 환경이니까요. 저부터 먼저 깨끗한 환경을 위해 노력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춘천 소식까지 만나봤고요. 다음 소식은 어떤 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지난해 12월이었죠. 평범한 어부에서 간첩으로 낙인 찍힌 납북귀환 어부와 그 가족들이 진실 규명을 위해 활동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진실 규명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울릉도에서 속초로 귀향 중이던 1971년 8월 30일 밤. 갑자기 소형선박이 나서 총소리가 들리면서 아코야 메라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그때부터 끌려가게 됐죠. 선원 21명이 탄 배는 저항할 겨를도 없이 북으로 끌려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만을 학수고대한 1년. 어렵사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돌아온 고향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 따뜻한 품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뺨 한 대 맞는 거는 기본적인 거고요. 그 전기고문도 받고. 전기고문. 예. 구타하고 고문하고 공안 담당 검사는 뭐라고 했냐면은 2번 납북됐다 온 사람은 사형을 구형하라고. 가족 상봉의 기쁨도 잠시. 북에 억류됐었다는 이유만으로 평생을 따라다닐 족쇄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하도 감시가 심해서 감시. 전라도 놈의 새끼야 말이야. 응? 배 타고 빨개지해가지고 입 갔다 와고. 그거 많이 좋지 많이 들어. 아버지가 피납됐다 갔다 왔는 거. 연좌에 걸려가지고 한테. 신혼조에 이제 연좌제에 걸려가지고 면회증을 못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평범한 어부에서 간첩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아간 곳은 속초의 한 아파트.
납북 귀한 어부 김춘삼 씨 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고생 많죠. 1971년 8월 30일 당시 15살 최연소 선원으로 오징어잡이 배를 타다 피랍됐던 김춘삼 씨. 현재는 납북 귀한 어부의 진실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다에 표박을 하게 됐습니다. 예. 표박 중에 거의 자정 무렵이었죠. 안기가 짙게 기다 보니까 예. 항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검은 물체가 나타나서 표준어로 어디 배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길래 선장님께서 속초배입니다 라고 하니 네. 상대 측에서 그럼 속초 가면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15 어린 나이에 뛰어든 뱃일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북한이 공공연히 군사 분계선을 넘어온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바다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북에 잔류하라는 온갖 회유와 협박을 무릅쓰고 남한으로 돌아온 건 억류된 지 1년 하고도 일주일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해군 군함의 호위 속에 귀환한 선원들은 환영을 받았고 정부는 납북 어부들의 귀환을 크게 알렸습니다. 북한 교례에서 풀려난 해왕 6호 7호와 선원들이 납북된 지 291일 만인 11월 12일에 인천항에 돌아왔습니다. 이들 두 어선에 승선했던 선원 24명 중 7해왕호 선장 김환용 씨는 피납 당시 북한 교례군이 난사한 흉탄에 숨졌으며 나머지 23명은 적십자사에서 내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부두에 내렸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은 잠시뿐이었다는데요. 저희가 처음 간 곳이 속초시청 3층으로 갔습니다. 그때는 인권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불복 감금이 뭐합니까? 인권 없었죠. 몇 명씩 불비역듯이 솔직한 얘기로 엮어갖고 계속 돌아가면서 조서를 받는 거예요. 영문도 모른 채 영장도 없이 수십 일씩 조사를 받았고 멀리는 서울에 있는 미군 부대까지 끌려가 조사를 받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사실 뺨 한 대 맞는 거는 기본적인 거고요. 그 전기고문도 받고. 전기고문. 예. 어른들은 많이 맞았죠. 단순히 이렇게 월선적으로 했던 수산업법만이 아니라 방공법, 국가보안법 거기에 가서 북을 또 찬양하고 또 지령을 받고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적 행위를 하는 어떤 간첩의 혐의를 두고 처벌을 받은 거죠. 1968년 11월 8일 고성 거진 앞바다에서 명태잡이를 하다 납북된 대항호 기관장 고 장천식 씨는 이듬해 5월 28일 남으로 돌아왔지만 수산어업법,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년 6개월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살다가 나와가지고도 집에 오면은 아버지하고 식구다가 밥 먹다가도 기관에서 와가지고 젊은 사람들 와서 붙잡아가요. 붙잡아가면 거기다 11시, 15일씩 있다가 아버지가 와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강금식에 구타를 했을 게 아니냐는 거지. 몽댕이를 가지고 때린대요. 몽댕이를, 가꾸먹 몽댕이를 가지고. 네. 그렇게 두들긴대요. 그리고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 우리 집을. 그럼 우리가 비가 오면은 밤이 10시고 11시에 비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못 나가게 해요. 왜 못 나가게 하냐면은 우산을 쓰고 이 사람들 우리 집 지키고 있어. 그러면 비가 떨어지는 소리가 뚝뚝뚝 떨어지는 사람이 우산을 들어 두두두두두두두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럼 아버지가 못 나가게 우리를. 나가지 마라 절대. 그냥 여기 집에 가만히 있어봐. 김춘삼 씨 역시 1983년 북한 고무 찬양죄로 2년을 복역했습니다. 대전교도소 구교도소가 일제시대 때 지어졌잖아요. 그때 자고 나면 영하 13도 돼요, 아침 기온이. 근데 그때 당시 거기에 이인모 씨. 이인모 선생. 예, 아시죠? 북송된. 예. 또 다른 그 전쟁 나면서 공산주의자라고 몰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전영 장기수도. 예. 야, 그분들이 이제 딱 만나는 시간은 아침 세수하는 시간이에요. 그분들 만날 때 저희가 이제 같이 빵을 나눠 먹으면 예를 들어 하나 갖다 주면 그분들은 10개씩 갖다 줘요, 저에게.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이제 뭐 살면 얼마나 살 것이냐.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젊은 사람들은 가족도 있고 미래를 위해서 살아야 될 때.
분들은 아마 이제 다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사상을 떠나서 정말 매우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 분들 생각하면은 권력자들이 정말 지금도 반공 멸공하는데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1987년 치안본부가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해상 납북어부는 서해안 2,121명, 동해안 1,527명, 총 3,648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더욱이 귀환한 1,327명 중 800명이 귀환 이후 처벌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수천 명의 피해자가 있으나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아직 17건. 진실규명 신청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유족 혹은 특별한 사실을 목격한 사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더 많은 피해 생존자와 유족들이 진실을 찾을 수 있도록 진실규명 신청에 대한 홍보와 함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실합니다. 네, 그 억울하고 분한 세월을 감히 짐작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화면을 보는 내내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1기 진실화해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요. 납북 귀환 어부 피해자 중 352명 중 158명, 그러니까 절반가량이 강원도 거주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최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진상규명 그리고 진실규명 신청조차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진실규명 신청 자체를 잘 몰랐거나 혹은 추후에 피해를 입을까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17일이었죠. 전국 최초로 강원도 의회에서 납북귀환 어부 지원 조례안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억울한 사람들의 명예회복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걸어보고요.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요. 납북 귀환 어부 및 과거사 그리고 진실규명이 신청을 함께 받는다고 합니다. 네, 이 신청은요. 올해 12월 9일 그러니까 2022년 12월 9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유족과 친족 그리고 이 진실규명 사건에 대해서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하고요. 시도 혹은 시군구로도 접수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영동 소식 잘 만나봤고요. 생방송 강원 365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24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실시간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자,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도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셔서 지금부터 7시까지 실시간 라이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도 많은 이야기를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은 전국은 지금입니다. 오늘은 제주로 떠나볼 텐데요. 이 농촌의 인력난 심각하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맞습니다. 어촌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고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인력난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청년이 있다고 합니다. 화면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적한 어촌의 여유를 사랑하되 북적한 어촌의 활기도 놓칠 수 없는 남자가 있습니다. 평범한 도시남 대신 특별한 어촌남을 선택한 황수연 씨의 어촌 견문록을 시작합니다. 청춘들이여 어촌으로 오라. 황수연 씨의 SNS에서는 그 에너지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농촌을 거쳐 어촌까지 사랑하게 된 이유가 궁금한데요. 어촌마을의 그 이장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여기는 농어촌 지역인데 왜 너네 농촌에만 있냐. 어촌에도 좀 알아. 여기도 심각하다, 부족하다 해서 가봤더니 어떻게 보면 농촌보다 더 심각하더라고요. 네. 사실
그걸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의 수요가 있고 필요하고 이 청년들이라도 와서 아 여기 어촌에도 재미난 것들이 있다라는 걸 조금이나마 알아갔으면 좋겠고. 일손이 부족한 어촌에선 양식장도 당연지사. 오늘은 양식장에 물고기 먹이 사료를 만드는 날인데요.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손으로 또 기계로 꼼꼼하게 해야 하는 작업이라 한시도 느슨할 수 없는데요. 혜인아 조심해야 돼. 이거 넣고 나서 기계에서 이렇게 튕겨 나오니까 그거 봐야 돼. 진두지휘하면서 일을 가르치고 도와주는 수연 씨. 처음 어촌에 정착했을 때 그 역시 어색하고 서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분들의 도움과 관심을 자양분 삼아 어촌의 일거리와 재미들을 하나씩 읽어봤는데요. 자, 이제 1시간 반 남았습니다.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이제 몇 판? 6판? 수연 씨는 어촌을 찾는 청년들을 위한 민박과 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제법 민박집 주인의 넉넉한 인심이 손끝에서도 묻어납니다. 체험객들은 걱정 반 호기심 반으로 해본 일들이 녹록진 않았을 텐데요. 오늘 일 어땠어요? 힘든데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좀 적응한 것 같은데 일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네. 많이 적응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촌 워킹홀리데이라고 해가지고 어촌 마을에 이렇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워킹홀리데이거든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 살이로 와서 이제 일주일에 한 3번 일하고 나머지 4일은 뭐 번 돈으로 놀러 다니고 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워킹홀리데이인데, 그런 형태로 이제 이 마을에는 일손 부족 문제에 도움을 드리고, 청년들한테는 뭐 정기적인 어떤 페이에 대해서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구조입니다. 한 번쯤은 이제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저한테 맞는 일을 이렇게 찾는 생각으로 이제 오게 됐어요. 고요한 어촌의 새벽을 깨우는 이들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수연 씨와 자칭 미래의 청년어부 여러분. 에너지 넘치는 이분들의 도움이 꼭 필요한 곳이라고 해서 찾아간 곳엔 묵직한 소라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녀분들의 연세와 체력을 고려해 쉽지 않은 작업. 이렇게 청년들이 자처에 도와주니 마을에서도 여간 반가운 게 아닙니다. 많이 되죠. 여자 많이 되죠. 저희는 뭐 하고 나면 허리도 안 좋고 어른들이 힘드신데 와서 젊은 분들이 도와주시면 삼촌들 되게 고마워하시고, 그 소라 한번 뜨는 날은 몇백 킬로 막 이렇게 뜨기 때문에 할머니들 거는 저희가 많이 도와드린다고 도와드려도 저희 거 하기도 힘든데 젊은 분들이 할머니들 거 도와주시면 일이 훨씬 수월하게 되죠. 드디어 소라를 다 건지고 트럭에 가득 실었습니다. 단순하지만 중요한 작업. 어르신들의 칭찬과 감사의 목소리가 바다 가득 울려 퍼지는 듯합니다. 오늘은 어촌 생활의 백미를 맛본다고 하는데요. 오늘 캠프에서 온 친구들이니까 캠프에서 우리 이제 아까 워킹홀리데이 캠프 운영한다고 했잖아. 마케팅 담당하는 친구고, 여기는 이제 참여자로 온 친구고. 그러니까 오늘 같이 배낚시 진행할 거예요. 야, 진짜 오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인당 한 마리씩만 적어도. 대정바다가 과연 거하게 품을 내어줄까요? 바로 그때 잡았어? 나이스. 와가지고 해보고 싶은 게 뭐냐 먼저 물어보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은 꼭 반드시 제 스케줄 일정 다 빼서라도
하나씩 해보면서 지낼 수 있게 좀 안내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친구들은 이제 낚시를 워낙에 좋아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배낚시에 대한 경험도 없고 해서 어쨌든 이 북적북적한 그 어촌 활성화가 된 마을을 만들고 싶은 게 사실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계시는 이 지역민들과 새로 들어오는 어떤 그런 기어기촌이나 뭐 해병 청년들이 모여서 같이 이제 융화돼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을들, 그리고 그걸 보고 또 계속 찾아와주는 청년들을 받아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을들, 네. 그런 어촌 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게 이제 제 사실 목표죠. 대정읍에 위치한 한 청년 공간을 찾았습니다. 지역 청년들이 주민과 함께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류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곳인데요. 수연 씨는 이곳에서 다양한 청년들을 만나며 새로운 생각과 탄탄한 계획들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어서 그냥 온 것 같고, 같이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 보고 싶다는 욕심이 좀 커서 그냥 장소나 환경 상관없이 계속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은솔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 어떤 곳에 있던 간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던 간에 어떻게 지내는 게, 그러니까 뭐 없는 것을 새로이 만드는 거에 재미를 느끼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없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 어촌마을 활성화 시킨다고 지금 전국에 제가 찾아보면 아무도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진짜 누가 이제 지시하지 않은 거 있잖아요. 저희 이제 그렇게 살고자 하는 방향성을 가진 청년들이 모여서 사실 머리 맞대고 나온 어떤 기획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결과물들이 실제로 만들어지고 실체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그걸 보고 오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어떤 결과물도 만들어졌을 때 거기서 이제 느끼는 희열이나 재미들이 있는 거죠. 일에 대한 재미. 네. 근데 그 일과 연계해서 동시에 이 제주라는 어떤 다양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어촌 마을에서 또 살아갈 수 있다는 어떤 장점도 있는 것이며, 네. 또 즐길 거리도 너무 많아요. 어촌의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방법을 이야기하고 선한 영향력을 전하려는 수연 씨. 그는 그렇게 청년어부의 활동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청년으로서 발휘할 수 있는 기량과 아이디어를 모아 어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아직 시도할 것도 많고 나아갈 것도 많은 만큼 결실이 기대되는 청년어부 황수현. 그의 거침없는 도전을 응원합니다. 네,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볼게요. 진정한 휴식을 찾아 떠나는 여행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어제였죠. 영웅 씨와 경윤 씨가 힐링 산장으로 떠나는데 과연 잘 도착을 했을까요? 3km 정도를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중간에 포기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잘 걸어서 힐링 산장에 안전하게 잘 도착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도착한 힐링 산장에서는 네네. 또 어떤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었을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당신의 쉼표를 찾아 떠나는 여행 힐링 산장에서의 네. 그 두 번째 여정 함께 따라가 보시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휴식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과연 제대로 쉬어본 적은 있는 걸까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진정한 쉼의 의미를 찾아 떠나는 오지 여행. 그 쉼표 같은 하루를 공개합니다. 2년 만에 방송국에서 다시 만난 영웅 씨와 경윤 씨. 오늘만큼은 푹 쉬게 해주겠다는 제작진의 사탕발림에 무작정 오지로 떠나 뜻밖의 장소에서 동심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3km 비포장 도로 끝 오지 산장에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오지 체험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기 봐. 건물 보이지? 집 같은 거 있네 저기. 안녕. 와 마중 나왔다.
영웅 씨와 경윤 씨를 격렬하게 맞아주는 댕댕이들. 와, 정말 귀엽죠?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이곳에서 산장 주인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라고 해서 오긴 왔는데 여기 대체 왜 온 건지 뭐 하는 곳인지 뭐. 여기 사시는 그냥 개인 집이신 건가요? 개인 집이면서 네. 가끔 이렇게 찾는 객들을 위해서 네. 내어주는 공간. 네. 어렵게 오셨으니까 네. 절구 커피 한 잔 딱. 절구 커피요? 네. 뭐 일정 있으시면 원하는 대로 일정을 컨셉 잡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오늘 컨셉은요. 없어요? 없어요. 네. 쉬는 거라서 예. 그냥 저희가 하루 종일 누워만 있으면은 그냥 그 눕는 대로 찍어 가시는 컨셉이라. 네. 제가 추구하는 게 그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와, 웬일로 거짓말을 안 하셨네. 꼭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곳. 그저 내가 어떻게 쉬어야 할지만 고민하면 되는 곳이 바로 이곳 마음터인데요. 세상과 동떨어진 마치 동화 속의 풍경과도 같은 그곳으로 들어가 봅니다. 와, 뭐야? 오빠, 약간 그런 느낌 안 나요? 그 제주도 효리네 민박 같은 느낌? 나 이효리고 나는 상순이 오빠. 어답산 깊은 자락에 홀로 지어진 마음터는 자연을 사랑하는 산장 주인이 진정한 휴식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마련한 작은 무릉도원.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이거 봐, 창문 모양도 봐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 찍어갖고 저기 인별에다가 올려야 돼. 와, 안 예쁜 데가 없는데? 깊은 산속 오두막.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인데요. 뭐야? 안 터지는데? 여기 핸드폰. 여기 핸드폰 안 터져요? 핸드폰 안 터져요? 아예 안 터져. 신호가 아예 뭐 전화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진짜 안 터지는 거 맞아? 이거 언제부터 안 터지기 시작한 거야? 제가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오네. 어디서요? 이거 완전 오지네, 오지. 내 네. 핸드폰 없으면 난 절대 안 되는 사람인데. 진정한 휴식을 위해 찾아온 이곳에서 휴대폰이 꼭 필요할까요? 오늘만큼은 현대인의 애물단지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근데 오빠, 여기 너무 어둡지 않아요? 불 좀 켜봐요. 불? 네. 그리고 너무 추워. 안에 들어오면 따뜻할 줄 알았는데 보일러를 켜야죠. 보일러를 켜야죠. 여기 여러분들이 쉬러 오셨잖아요. 네. 난방도 다 직접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일러 켜면 되지. 난방을 직접 하라는 게 무슨 의미야? 보일러를 켜면 되지 우리가. 난방을 직접 그럼 보일러를 켜시면 됩니다. 난방을 직접 하라는 거는. 여기는 찾아요. 어디 있어요? 대표님. 네? 여기 난방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마당에 가셔서 장작 펴오셔야 돼요. 도읍지. 장난꾸러기. 우리 대표님은 장난꾸러기. 우와, 큰일 났네요, 두 사람. 시골살이 1도 안 해본 도시 남녀가 도끼질이 가능할까요? 장작을 진짜로 우리 뭐 쉬러 왔다며. 나 장작 펴봤어요? 안 펴봤지. 안 펴봤어 나도. 경윤 씨는 그래도 장작은 안 펴봤어도 사람을 많이 펴봤으니까. 네. 역시 내가 뭐 있을 줄 알았어. 나 머리 아프고. 물론 저도 장작을 안 펴봤어요. 안 펴봤지만 이게 그 대표님이 하는 걸 봤거든. 리포터의 안전을 위해 직접 시범을 보여주시는데요. 오, 그래 이거지. 힘 좋고 소리 경쾌하고. 자, 일단 딱 0점 조절을 해. 딱 한 다음에. 과연 지영웅 리포터의 도끼질 실력은? 영웅 체면이 할 수 있어. 기다려봐. 들고 있어봐. 사람이 오기가 생기네. 그래. 안전. 내가 남잔데 그래도. 어허, 애쓴다 애써. 보기 안타깝다 진짜. 잠깐만, 영훈 씨 잠깐 그만하고 그 카메라 경인이시고 감독이 한번 해봐요. 그래. 자. 보다 못한 카메라 감독님 등판.
이게 무슨 사태야? 리포터가 찍고 있고 감독님 패고 있어. 분량은 뽑아야 되니까. 아, 갑시다. 네, 자 갑니다. 모두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난생 처음 장작패기 도전에 나선 카메라 감독. 허술했던 지영웅 리포터와 달리 세상에 통나무를 단번에 쪼개놓으셨다. 뒤이은 깨끗한 마무리까지. 이야, 우리 감독님 상남자였네요. 이거 편집으로 내가 팬 것처럼 해줘요. 편집으로 내가 한 찜 캔 걸로. 한바탕 즐거운 소란이 있은 후 숲속 산장에 온기를 불어넣는 두 사람. 안에 지금 빨강 올라오네. 올라온다. 올라오지? 내가 불을 만들었다. 아이고. 이제 더 이상 산장에선 보일러를 찾을 일은 없을 것 같죠? 뭐 진짜 아무것도 없이 왔다가 그래도 다 살아남은 감동이 있다. 근데 내가 지금 순간 아니 이게 휴식이요? 아니 이게 무슨 휴식이 이럽니까? 휴식이 뭐 별건가요? 시끄러운 세상 밖으로 나와 자연이 내어준 넉넉한 품에 안겨 마음으로 밥을 짓고 별거 아니지만 소박한 찬을 준비하며 맛있는 냄새에 모두가 환하게 웃음 지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매 순간 찾아 헤매는 행복이고 진정한 휴식일 겁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비주얼이랑 냄새가 완전 미쳤어요. 어때요, 오빠? 너무 차린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와, 야 완전 녹아. 봄동. 이거는 된장국 아니고 된장국이라 쓰고 뭐라고 읽는다? 보약이라 읽는다. 근데 밥이 이게 요새는 다 그 전기밥솥으로 하잖아. 진짜 이거 가스불 압력밥솥으로 대표님이 직접 지으신 거거든요. 근데 진짜 밥이 쫀득쫀득해요. 먹으면서도 또 이렇게 앞에 창밖을 바라보니까 너무 풍경도 예쁘고 그런데. 저쪽에 이제 반찬 삶는 거예요. 네. 봄하고 또 여름하고 다 틀리잖아요. 비 올 때 틀리고 눈 올 때 틀리고. 그때 밥 먹을 때 항상 반찬 삶아 보는. 나도 나중에 어디 가서 해야겠다. 저게 반찬이야. 사계절 다른 모습으로 허기진 우리네 마음을 채워주는 반찬. 그럼 대표님에게 이 산장이 주는 의미는 어떤 거예요? 솔직히 약간 불편한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집을 5년이 지나서 집을 지어놓고 나니까 그럼 뭐 모르는 분들이 이제 여기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들하고 어떻게 하면 공감할 수 있을까? 여기서 뭘 할까? 비포장길을 걸어서 도착한 오지산장. 쉴 새 없이 울리는 휴대폰도 분주했던 도시의 삶도 내려놓고 두 리포터는 진정한 휴식을 즐기기 시작하는데요.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온전히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영웅 씨와 경윤 씨의 쉼표 같은 하루. 그 세 번째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야, 저기도 있네. 가보자, 나가보자. 네, 횡성 어답산이 품은 힐링 산장이었습니다. 주변이 정말 그림 같았어요. 네, 그런데 네. 그 그림 같은 집에서의 하루가 네. 꽤 만만치 않아 보였습니다. 뭐 도끼질했죠. 네. 아궁이에 불 폈죠. 이 산골 생활은 정말 일도 모르는 네. 두 도시 남녀가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힐링 산장을 하고 있는데 두 도시 남녀에게는요 정말 일명 하드코어한 미션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저 두 도시 남녀들은 사실 산골 생활이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즐거웠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이 허기진 마음을 채워주는 그 반찬과 같은 풍경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풍경들 보니까 맞아요.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내일이 더 재밌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일은 정말 인터넷도 안 되죠. 전기마저 들어오지 않아요. 네. 휴대폰도 사용할 수 없는 정말 이 자연에 가까운 그곳에서 두 도시 남녀가 제대로 된 힐링을 즐겼다고 합니다. 자, 힐링
마지막 편까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전해드렸고요. 네. 시청자 소통 채널로 들어온 여러분들의 사연들 안내해드릴게요. 첫 번째 사연 권희님이 주셨습니다. 네. 저도 병뚜껑 모아볼까 합니다. 요즘 병뚜껑 모아서 기부도 하더라고요. 하셨습니다. 플라스틱 네. 리사이클링 맞습니다. 소식에 대해서 의견 남겨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수기님께서도 보내주셨네요. 세상에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생분해되는 용기가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플라스틱 분리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훌륭한 일 하시네요. 박수를 예. 보냅니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연이 계속 이어지죠. 네. 저 11살 때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말로만 들었는데 이런 일을 TV로 보다니 속상할 뿐입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네, 영동 소식을 보시고 의견 남겨주신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진실 규명 조사 신청은요 12월 9일까지 2022년 12월 9일까지라고 하니까요. 맞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르신이 인터뷰하다 우는 모습을 봤는데 참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자, 마음이 안 그리고 좋았어요. 계속해서 사연 이어지네요. 힐링 산장에 가서 한 이틀만 푹 자고 싶네요. 누군가 커피 향을 맡게 해준다면 잠을 네. 더 맛있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주셨습니다. 커피 향을 맡으면 더 잠이 잘 올까요? 원래 잠이 이렇게 딱 깨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커피를 많이 네. 마셔도 잘 자게 되더라고요. 오, 네. 이게 기분 탓일까요? 힐링 그런 산장에 것 같습니다. 가면 잠을 잘 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사연은요. 김몽희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댕댕이들이 제일 먼저 반기네요. 고등어 만나겠습니다. 네, 하셨습니다. 맞아요. 힐링 산장 딱 도착했는데 강아지 두 마리가 막 강아지들이.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반겨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뭔가 정말 초대된 손님 같은 느낌을 그러니까요.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이 더 기대가 되네요. 네. 자, 그리고 린님께서도 보내주셨네요. 마치 리포터분들의 1박 2일을 보는 것 1박 같아요. 참 2일. 재미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1박 2일을 다녀온 거거든요. 힐링 산장에서. 그렇죠. 힐링 산장에서의 1박 2일 어떻게 끝이 날지 내일까지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시청자 소통 채널로 도착한 사연까지 살펴봤습니다. 내일 저희는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